자,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 얘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내란 특검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동안 계속 안 나오다가 특검에서 3번 안 나와서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이거를 이제 실행하려고 했더니 알겠다. 그럼 내가 나가겠다 이러면서 나왔는데 정작 나와서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특검에서 조사할 내용은 외환 혐의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내란 혐의도 있지만 오늘 조사할 건 외환 혐의인데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이 명분을 쌓기 위해서 북풍 유도용으로 무인기 작전을 지시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에 대해서 오늘 조사할 예정이었는데 일단은 뭐 인적 사항부터 일체 진술을 거부했다라는 게 오늘 특검의 얘기예요. 일단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쪽에서는 이런 입장문을 냈습니다. 오전 7시 30분경 피의자가 세면도 못한 상태에서 교도관들이 기습적으로 영장을 집행하려는 상황이 벌어졌고 교도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세면도 못하고 옷만 챙겨 입고 자진 출석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 출석, 그다음에 진술 거부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오전 7시 30분까지 씻지도 않고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러게 말입니다. 네. 네. 아마 성한용 기자님이 있었으면 이렇게 이야기했을 건데 네. 무슨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퉁 치실 건데 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외환 관련된 부분들은 어찌됐건 간에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되게 중차대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적국과의 뭐 이 사전 모의 이런 부분들이 증명돼야 되는데 네.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어쩌면 특검 쪽에 일방적인 주장만 있을 것이기 때문에 네. 불리하지 않은 그 조사일 것 같다라는 판단을 했을 저는 뭐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출석하긴 한다라는 그렇죠. 판단. 그리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양평 관련된 그 극단적 선택을 하신 공무원 분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네. 연휴 기간 동안에 특검이 좀 공공한 처지에 몰렸다라는 판단들을 저는 했을 것 같고. 그래서 네. 조사에는 기본적으로 임하되 그리고 이쪽에서는 도리를 다하는데 특검 자체의 조사나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역시 너무 강제적이고 너무 억지적으로 진행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전략 전술로 그러니까 가서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입장문이 내부에서 다뤄진 이야기가 아니고 억지로 끌려 나오고 너무 강압적으로 하는 듯한 부분들만 강조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전략을 오히려 그쪽으로 가서 내용적인 부분보다는 외부적인 환경에 관련된 것들로 좀 의제들을 돌리려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물론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면 상하영 기자님 계셨으면 그 정도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이렇게 하실 그런 건데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거 아니고는 뭐 그렇게 크게 입장 변화를 할 그 계기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네. 조사 내용 자체가 입증하기가 불리하지 않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현재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의제를 좀 바꾸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 뭐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송하영 선배 만약에 계셨으면 제가 논쟁을 좀 했었을 법도 한데요. 네. 항상 저는 후배들이나 우리 동료들, 선배들하고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윤석열이나 김건희를 너무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된다. 전략이 없는 게 아니다. 굉장히 여우 같다. 네. 우리가 혹시 말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 라고 늘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환 혐의가 입증하기 어렵다라는 거의 이면에는 말이 중요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입을 여는 순간 그게 다 증언이 되고 그게 다 재판으로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당연히 아무 말도 안 할 것이다라는 건 예상이 됐었고 그렇군요. 근데 나오긴 왜 나온 거예요? 침대 축구의 다른 전형을 또 보여주겠다 이런 생각은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초식이 존재하잖아요. 네. 다양한 초식이 존재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타깝지만 그 양평에서의 그런 공무원 그런 분들 그 사건도 있었고 네. 그 좀 다른 상황으로 좀 전개시키고 싶은 생각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다만 이런 건 좀 분명히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떤 거요?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안 씻고 뭐 하셨죠라고 얘기했는데 네. 7시 30분에. 예, 네. 그곳은 6시에 기상합니다. 그런가요? 6시에, 가보셨어요? 6시에 기상하고요. 가보셨구나. 아니, 제가 그게 아니고, 지금 법령 검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법령을 검색해 봤어요. 네. 재소자들은, 구치소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일과 시간표를 네. 서울구치소 오. 기준으로 한번 찾아봤거든요. 6시에 기상을 하고, 네. 6시 15분부터 40분까지 세면 및 청소 시간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이미 씻고 이때 있었어야 세수를 되네. 해야 돼요. 아, 그렇구나. 이게 세수를 안 한 건, 네.
이재명 정부나 구치소의 잘못이 아니라 네. 본인 잘못이다. 아, 그러네. 7시부터 시간 밥 맞춰서 먹어요. 해야지. 당연하죠. 밥 먹기 전에 좀 씻자. 네. 밥 먹기 전에 씻지 않는 거예요. 7시부터 식사 시간입니다. 그럼 7시 30분에 데리러 왔으니까 30분 동안 밥 먹잖아요. 네. 보통 20분 정도 시간을 주거든요. 네. 아침 식사 시간. 아, 그래요? 그러니까 밥 먹고 10분 정도 휴식 시간까지 보장한 겁니다. 보장하고 7시 반에 이제 다 끝났겠지 하고 이제 간 인권이 거였는데. 아니에요. 인권을 보장한 거죠. 인권을 침해한 게 아니에요. 억지 그만 부리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이제 법령 검색이 지금 안 되는 재밌다, 상황이고, 재밌다. 네, 법령 검색이 안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네. 뭐 여러 가지 사정 있지 않습니까? 국정자원 아, 네, 데려가죠. 그래서 지금 골라가지고. 아직 그 법령 검색이 안 돼서 제가 구글링으로 이렇게 찾은 거라는 점. 시간 몇 시 몇 시 그 시간 그리고, 타임테이블은. 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제 다음 출연 때 공식적으로 법령이 검색되면 언제 또 출연하시려고? 다음 주에 성환 선배 출연하시는데. 제가 쪽지를 보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확인을 하겠습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아, 근데 예. 굉장히 상식적이에요. 맞죠? 7시 반까지 안 씻는 말씀을 것도 아니고. 들으니까 윤석열, 김건희 우습게 봐도 되겠네요. 안 씻고 있는데 7시 반까지. 취향이네 그냥. 알겠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이번엔 이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이 기각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박성재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서 두 번째로 영장이 기각이 된 거예요. 법원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12.3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박 전 장관이 인식하게 된 경위나 구체적인 내용, 당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존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사실 박성재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에 간부회의를 열었고, 그 다음에 파견 우리가 해야 되나라는 거 검토를 했고, 그 다음에 교도소의 수용 여력이 얼마나 되지 이거에 대해서 검토하라고 했고, 보고까지 받았고, 그 보고받은 내용을 심지어 카톡에서 지우면서 증거인멸 혐의까지 받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영장이 기각됐다. 이거에 대해서 오늘 민주당에서는 법원이 내란을 옹호하냐, 내란 척결에 대한 법원의 반격이냐 이러면서 굉장히 크게 반발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정말 좀 이거 심각하다 그래요?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왜냐하면 인상적인 문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네. 다툴 여지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위법성 어떤 위법성이냐면 네. 계엄에 대한 위법성이에요. 그러니까 계엄 위법성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이 판사는 계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다라고 보는 거니까 판사는 이게 위법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근데 그 당시에 박성재 장관이 계엄의 위법성을 그 당시에는 판단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이 얘기도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상식적으로 보면 지금 이 얘기를 만약에 저희가 글로 써서 아니면 그냥 말로만 해서 전달이 된 것이면 국민들이 그래 그럴 수도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린 영상으로 다 봤어요, 그거를. 국민들도 영상으로 다 봤어요. 거기서 알고 보니 난 서류를 받지 않았어. 아니면 알고 보니 난 상의하지 않았어. 않았어. 그런데 알고 보니 다 서류도 받고 상의하고 했단 말이죠. 심지어는 말린 사람도 없었어요. 네. 그걸 다 본 상황에서 그것이 위법성으로 인식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의심한다? 라고 하면 이건 국민적 상식에서 좀 벗어난 일 아닌가라고까지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사실 여러 가지 빌드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를 들면 사법개혁이라든가, 물론 물론입니다. 내란과 관련된 것을 청산해가는 과정도 그렇고, 사법개혁이라든가 아니면 그 과정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문제라든가 빌드업을 하는 상황에서 사실은 매끄럽지 않은 부분들도 나왔던 건 맞아요. 네. 그런데 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 기각은 결정적으로 이 빌드업이 차질을 빚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계기를 준 상황이라고 또 보여져요. 그러니까 사법부가 신뢰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행위 그렇죠, 중에 그렇죠. 하나일 물론 수 있다. 심각한 일이지만 네. 전 또 그렇게도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방송하면서도 그렇고 최근에 이게 영장 청구를 했을 때 되냐 안 되냐 때문에 못 맞추는 경우들도 많고 맞아요. 이걸 왜 꼭 맞춰야 되지 뭐 이런 생각, 그리고 이게 왜 기각이 되지 이런 사례들이 너무 많았는데 네.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당연히 된 게 있고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안 되는 게 있고, 사실 그렇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일반인들 시각, 저도 그 일반인 시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니까 대체 일관적인 기준이 뭘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되놓으니까 판사나 사법부의 판단에 대한 불신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 같고, 네. 그걸 그냥
뭐 저는 이 또한 상임 기자님이 있었으면 말도 안 되시오.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가지고 네. 거론할 무슨 거리가 있습니까? 이건 부당하지요. 분명한데 그리고 증거인멸에 그 여지까지 분명히 존재하는데도 풀어줬다는 거는 국민적인 역풍을 받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우스갯소리이기도 하고 또 아니기도 하지만 지금 사실 구속된 사람 2사람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네. 빼고 그 국무회의에 있던 게 국방부 장관하고 네. 행안부 장관. 네. 그래서 야 이게 진짜 측근은 이럴 때 드러나는구나. 어. 계엄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정말 모의하고 했던 부분들이 실제로 누구인가라는 걸 역으로 사실은 저는 알 수 있다라는 구속력으로. 생각도. 한덕수 총리는 측근이 아니었던 거다. 그- 박성재 전 장관 측근 아니었던 거다. 제가 볼 때 한덕수 전 총리는 누구의 측근도 되지 못합니다. 거기는. 그렇군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이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네. 사실은 아까 민주당 입장도 나오고 했었는데 영장기각된 부분들을 너무 강조하거나 이 부분이 사법부나 이후 판결에 미칠 영향 혹은 심판에 끼칠 영향에 대해서 너무 큰 의미를 저는 부여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게 사실 핵심은 뭐냐면 윤석열에 대해서 어떻게 정확하게 처벌을 해낼 거며 재판에 이런 걸 속도감 있게 해낼 건가가 핵심이고 중심이 무너지면 주변은 다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결국은요. 그런 차원으로 저는 접근을 해야 되고 분명히 문제가 있고 또 네. 국민들에게 사법개혁 전반에 대한 필요성을 알려주는 참 불행하지만 긍정적인 효과들도 있다라는 정도로 의미를 저는 축소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장 이제 기사가 나오는 걸 보면 어쨌든 2번이나 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내란 특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그래서 그 당시에 계엄 상황에서 참석했던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과 관련된 수사가 좀 약간 타격을 받는 거 아니야? 근데 저는 핵심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CCTV입니다. CCTV 그 영상을 다 봐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예를 들어서 사법부의 판결로 여론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적어도 내란 혐의나 거기에 참여한 국무위원들의 반헌법적인 그게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아니든 간에 결과적으로 그런 행태에 대해서 국민들이 생생하게 너무나 봐버렸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 주도권을 오히려 특검이 더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요, 오히려?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중요하지만 네. 그렇게 큰 차질이 빚어지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는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은데 네.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도 그렇고 이게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건 왜냐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재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너무 다른 양상이잖아요. 네. 아까 침대 축구라고 표현했지만 진행되는 속도나 양상도 그렇고 그리고 이번 영장도 그렇고 그 전에 영장들도 그렇고 근데 저는 분명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거에서 조금 더 연장을 하자면 계엄은 이번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세력들 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위법성을 부정하는 세력들 이것에 대해서 단죄가 있지 않으면 정말 사법부는 역풍 정도가 아니라 네.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호되게 개혁 이상의 어떤 조치가 있을 것이다라는 거를 본인들도 이번에 경험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그리고 결정적인 것도 국민들이 그 영상에서 다 봤잖아요. 국무위원들 어라 저 정도인데 처벌을 안 받아?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박성재 장관으로 시작되는 검찰 세력들 네. 그러니까 박성재는 사실은 여는 문의로 봐야죠. 박성재 문이 열리면 그때 협조를 하려고 했거나 했었던 우리가 검찰 내에 사법개혁 대상, 검찰개혁 대상으로 삼으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다 살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 가능성이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더 이제 특검이 더 긴장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입니다. 특검에서는 지금 오늘 어쨌든 영장 기각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고 다시 한번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뭔가 이제 증거를 보강해가지고 청구를 하겠죠. 그랬을 때는 뭐 구속영장이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보세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구속영장이 이게 더 필요한가요? 이게? 이런 거 전망하는 건 너무 쉽지 않다. 근데 이게 증거가 네. 더 필요한가 싶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는 네. 아주 또 질문과 다른 답변일 수는 있겠는데 이런 상황 안에서 음모론이 나와요. 네, 어떤 음모론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당연히 상식적으로는 구속이 됐어야 하는데 구속이 안 됐단 말이죠. 네. 그렇게 다른 무슨 사연이 있을 것이다 그 안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수원에서 네 사람의 영장 판사가 올라왔다. 네. 뭐 이런 것이 음모론은 아니죠. 그게 현실이니까요. 근데 그 안에는 어떤 이번 그 내란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큰 그림이 존재한다? 대법원 내에서 존재한다. 뭐 이런 음모론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너무 나간 것 같은데. 설득력을 갖게 된다니까요. 이제 그 알고리즘 안에서. 법원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차곡차곡 쌓이면 더더군다나 근거가 되죠. 저 그럼요. 뒤에 있었던 음모론까지 나가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취지. 그래서 그 여론이 완전히 그러니까 반대쪽으로 이렇게 갈려지는 그런 계기들 이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다른 얘기 또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최혜령 특검이 오늘 오동훈 공수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공수처 압수수색도 오늘 진행이 됐는데 검증된 상품을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마켓단위 쇼핑몰에서 해남 꿀 고구마를 준비를 했습니다. 고구마 하면 해남이다 라고 하는 이유는 재배 조건이 고구마 생육에 최적이기 때문인데요. 해남의 황토흙은 미네랄이 풍부해서 고구마가 달고 부드러우면서 남해와 서해 해풍으로 인해서 병충해는 적고 당도는 더욱 높다고 합니다. 해남 꿀 고구마 중에서도 특상 사이즈의 제품만 엄선해서 준비했습니다. 3kg 15,900원, 5kg 24,900원 무료 배송입니다. 주문 방법은 유튜브 화면 좌측 하단을 클릭하시거나 포털에서 마켓 단위를 검색해 주문하시면 됩니다. 이게 내용을 찾아보니까 저도 뭐 약간 좀 갑작스러운 뉴스였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된 거지라고 봤더니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공수처 검사로 오기 전에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의 변호를 맡았습니다. 이분은 이종호 같은 경우는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관련된 사람인 거죠. 그랬는데 지난해 7월에 국회 법사위 청문회에서 송창진 전 부장검사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전 대표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법사위로부터 위증 혐의로 고발이 된 상태예요. 그런데 이 고발된 사건이 공수처로 넘어갔는데 공수처에서 이거를 고의로 수사를 지연시킨 거 아니냐라고 특검이 의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입건이었습니다. 이거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당연히 확인을 해야죠. 그리고 실제로 위증이나 이런 걸 통해서 중간에 공수처 내에서 늑장 수사가 진행되게 된 배경이나 네. 이런 걸 뭐 절차적으로 분명히 따져봐야 되는데 제가 사실은 이게 나와서 이야기할 때 제가 참 개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불철저한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기는 하는데 네, 무슨 얘기 하시려고요? 공수처 자체에 대한 신뢰의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게 네. 자칫하면 이게 잘못한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근데 그 이전에 뭐 어떤 사건을 수임했는지까지 다 보고 나서 할 수는 없었으니까. 근데 그 사실을 알게 됐을 경우에 본인이 상식적이라면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사전에 이야기를 하고 배제를 시킨다든지 공수처 내에서 그런 조치들이 있어야 될 거고 무엇보다 네. 이런 위중한 일에 대해서 공수처에서 속도를 내 가지고 빨리 했어야 되는 게 맞죠. 네. 잘못이 있으니까 그런 처벌을 하는데 항상 두려운 게 뭐냐면 이런 하나의 톡 튀는 계기점들 때문에 네. 그러니까 공수처라는 게 만들어지기까지의 지난했던 역사들이 또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전혀 의도와 무관하게 공수처 무용론 혹은 만들어 놨어도 개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본질적인 부정에까지 이르게 될까 봐 저는 그게 사실은 오히려 네. 아차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특검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최상병 그분 건이나 이런 것들이 어쨌든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시간의 문제이기도 하고 물론 범위와 강도의 문제이지만 근데 그 과정에서 좀 더 본질적인 개혁의 요소들이 침해받을까 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저는 이 기사를 딱 보고 나서 이것도 또 반격으로 들어오겠구나 하는 생각이 살짝 들어서 네. 그런 부분들은 좀 우려가 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진실은 진실대로 규명을 해야겠지만 예, 예. 그거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정말 걸릴 줄 몰랐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거짓말한 게. 네, 요즘은 내란 특검이나 아니면은 그 특검 이제 세계가 돌아가잖아요. 특검 때 이야기하는거나 아니면 국회에서 이제 증인으로 나와서 출석해서 이야기하는거나 한 이틀 사흘 안에 거짓말로 드러날 거를 통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율사 출신이니까 이 송창진 네. 부장도 위증이 얼마나 요즘 무겁게 처벌되는지 알 거였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뻔한 거짓말을 해가지고 네. 그렇게 됐고 또 이거를
공수처 내부에서 이렇게 수사를 지원했다는 것도 네. 전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 왜냐하면 사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공수처는 지금 출범한 이래로 여러 가지 공격을 받아요. 네. 수사 실무 역량이 부족하다. 첫 번째, 공소유지라도 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것도 있고, 두 번째는 너무 이 정치적으로 휘둘린다라는 것도 있었어요. 그러면 네. 두 가지가 동시에 해당되는 사안이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했다? 아, 이거는 말씀하셨던 것보다 훨씬 더 조직에 명운이 걸린 사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맞습니다. 네네. 네. 어쨌든 진실은 진실대로 규명이 돼야 되고 공수처에서 이거에 대해서 공격을 받고 비판을 받더라도 공수처는 뭐 나름대로 또 다시 개혁을 해가지고 가야 되는 뭐 부처이기 때문에 그게 좀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네. 조사 혹시 검찰 조사는 많이 혹시 받아보셨습니까? 많이는 아니고요. 이제 몇 번 기상시간도 아까 알던데 기상시간을 검색해서 하는 거고요. 검색해서 한 거예요? 아니면 본인이 체험한 거예요? 네. 아, 이거 잘해야 되는데. 그때 안 씻었죠?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네네. 3분 뒤에 드러날 것도 자기 논리 속에 거짓말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아하. 이게 조사를 받다 보면 왜냐하면 거기에 대응하거나 그 상황에 이르게 되면 자기에게 유리하고 자기 보호적으로 뭐 뇌를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냥 보면서 예를 들어서 그 저번에 띠지 문제나 막 네. 이런 것들도 보면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저걸 어떻게 모를 수 있다고 생각하지? 그리고 저걸 어떻게 나와서 저런 이야기를 하지? 근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진짜 진심으로 그걸 숨기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진실이 그런 어이없는 것 때문에 밝혀지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것도 뭐 그런 뭐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수처가 정신을 바짝 차릴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지. 네. 정신 차리라고 때려야지 이걸 죽이려고 달려드는 순간에 네. 이 또 전혀 다른 문제로 튈 수 있어서 그건 좀 네. 조심스럽게 아니 근데 뭐 이 접근해야 정도 되겠습니다. 뭐 이 정도라고 표현하는 게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공수처의 존폐를 논하는 정도까지 수준으로 간 건 아니니까 너무 이제 과도하게 우려할 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